슬기로운 방구석 체험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다가오는 듯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듯 한데요.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 훈련 고해기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배울 기술에 대해 간단한 자기평가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을 지켰을 때의 이점을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역할 연습을 통해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을 복습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바로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인데요. 여러분은 평소 전화통화를 할 때 기본 예절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래 그림을 보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1점에 가깝게, 반대로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생각되시면 7점에 가깝게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셨나요? 점수가 낮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도 앞으로 전화통화를 조금 더 잘 기본 예절을 지켜가면서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은 전화를 걸 때,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가 조금 다른데요. 전화를 걸 때의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를 걸 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먼저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라고 먼저 밝히죠. 다음 두 번째로는 통화 용건을 간단하게 밝히고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한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같이 친구랑 예를 들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땡땡이 지금 자리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세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쯤 전화를 걸면 통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시 걸겠다고 하던지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되죠. 주의할 점은 너무 이른 아침 혹은 너무 늦은 밤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에 맞고요. 또 나보다 손 위의 사람과 통화할 때는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끊는 것이 기본 예절에 맞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를 받을 때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먼저 밝히고 전화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통화 용건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전화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죠. 세 번째로는 전화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잘못 걸려온 전화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예의 바르게 받는 것이 예절에 맞는 전화통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웠던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을 지켰을 때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전화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아래에 있는 지문을 읽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문 내용입니다. 일요일 오전 집에 있던 박 씨는 문득 영화를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을 생각하다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화 보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씨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김씨가 집에 없다고 합니다. 자, 내가 만약 이 지문 속의 박씨라면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실제로 박씨였다면 어떻게 전화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김씨 어머니가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씨 친구 박씨라고 하는데요. 김씨하고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집에 김씨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다음, 김씨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혹시 김씨가 없다면 언제쯤 다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만약 김씨가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김씨 다시 집에 오면 저한테 전화 줄 수 있도록 메모 남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김씨가 있는 경우에는 김씨에게 전화해서 간단한 용건,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화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회원분들은 전화 예절을 잘 지키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래 지문을 읽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문 내용입니다. 일요일 오전 집에서 쉬고 있던 박 씨는 김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하게 되어 무척 반갑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넘게 통화를 하였는데도 김 씨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싶지만 김 씨의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이때 내가 만약 박 씨였다면 어떻게 김 씨에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박 씨였다면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상세한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들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건을 간단하게 다시 물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봤던 박 씨와 김 씨의 상황 말고도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경험했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 댓글란에 작성하고 함께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화통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인관계 훈련 6회기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